네, 11월 2일 날 KBS 뉴스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죠. KBS는 그 팩트 체크 없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선거 준비 기간부터 전해철과 그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집권 세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개월을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음해 공작만 지금 해대고 있잖아요. 이재명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이 공영방송이면은 정부 개입이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 버젓이 거짓말을 그렇게 방송할 수 있는지, KBS는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꼭 사과 방송도 하시고요. 보도 내용은 전문의 대면 상담 없이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이재명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 보도에 대한 트위터의 정치 지식인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과 먼저 올바른 시각으로 정치를 평가하는 트위터리안, 이번 KBS 조작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바이올렛은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글을 남기고 좋은 글을 많이 남겨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는 지방선거 3일 전 허언증 김부선을 9시 메인 뉴스에 인터뷰 출연시켰고, 게다가 형님 강제 입원시키지도 않은 걸 시켰다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도 조작한 조작 수사를 했다. 그런데 SNS를 보면 진영 논리를 들먹이며 여당 도지사가 경찰 고발에 할 짓이냐의 멘션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건요. 뭐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의견을 내야 한다. 여당 도지사가 흔히 정부 편이라는 KBS와 경찰에 의해 악의적 거짓 방송과 조작 수사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인가. 진영 논리를 내세우며 이재명이 당하는 마녀 사냥에 대해 적반하장격 멘션을 쓰는 사람들은 잔존 드루킹 조작팀이냐?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소리를 해대는 자들의 정체가 궁금할 따름이다. 세뇌시키려는 자들, 데이터 흐름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사뜩한 무리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좀먹는 퇴치해야 할 자들이다. 네, 바이올렛님 글을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3일 전에도 이 김부선 씨 거짓말을 9시 메인 뉴스에서 출연시켜서 인터뷰에서 온 국민이 듣도록 해줬고, 이번에도 완전히 그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 죽이기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럼 KBS가 공영방송인데 그럼 이것을 정부가 뒤에서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거 의심이 가네요. 다음은 레인메이커님의 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재구성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한 KBS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경찰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단지 경찰의 법리적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네, 다음은 탐정말로님의 글입니다. 지방선거 이틀 전에 9시 뉴스에 김부선을 출연시켜 선거에 개입했던 KBS가 대놓고 왜곡 보도를 했어. 성남시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대면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후 못 견딘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킨 것을 성남시가 대면 진단 없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보도한 거야. 이쯤 되면 배우가 있다고 봐야겠지? 네, 두 분 다 의견이 보면은 이 레인메이커님은 이 범죄를 재구성해가지고 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이 경찰의 이런 법리적 무지 때문인지 단지 그것 때문인지 이런 이제 의심이 이제 드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더라도 이제 이거는 조금만 자료만 찾아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렇게 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법에 저기 다 나와 있고 저도 뭐 다 공부해서 지금 찾아가지고 이거 좀 알아본 건데 누구나 다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더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죽이기를 더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저도. 그리고 탐정 말로님의 글을 보면은 이분도 이제 KBS가 이렇게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김부성 건도 그렇고 이쯤 되면 배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건데 뭐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배우는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KBS가 그렇게 정말 아무 자료도 안 찾아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알면서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정말 KBS는 이 조작 보도에서 사과하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다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정정 방송을. 네, 다음은 이재명 죽이기 선봉에 있는 잔머리 트위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처음으로 이정열 트윗인데요. 이정열이 지금 걸어놓은 이 뉴스는 이재명이 분당 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가 당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고발 안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정열이 남긴 글이 아깝네. 고발했으면 그냥 무고죄인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요거는 좀 얼굴 저렇게 드러내놓고 이런 글쓰기에는 너무 지금 수준 이하의 지금 트윗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 이정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번에 해경군 관련해 가지고 10월 14일 날인가 그때 그랬죠. 전해철이 해경군 고발 취하했다고 뜨니까 이정렬이 트윗에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서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고 이제 글을 남겨요. 이제 그러고서 국문 사기꾼 집단이 수천 명 리트윗이 있었고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4개월 전에 일이었다고 탈핵을 글을 또 남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을 남기는 바람에 이정렬도 그렇게 글 남기는 바람에 기사에 도배가 됐어요. 이재명이 전화해서 취하해 준 거라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국문들을 완전히 선동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 수법인 거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모동희 이분은 성남일보 사장님이십니다. 성남일보를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까기 위해 만든 것처럼 거의 뭐 이재명 까기 굉장히 열중하시는 분인데요. 1년 사시사철 이재명을 까는 것 같아요. 이분 글을 보면은 동서인 이재명 시장 부인이 남편이 강제 입원시키려는 것을 지금까지 말렸지만 이제는 안 말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본인이 쓴 그 성남일보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글을 썼네요. 이분도 한번 고소를 한번 당해본 사람이라서 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문 기사니까 기사에는 이재명에게 좀 흠집이 갈 수 있도록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좀 문제가 많은 기사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음은 하루 종일 이재명만 까고 있는 금문 그 사기꾼 집단인데요. 허위사실 모독 이런 글들은 뭐 아주 흔한 그런 글입니다. 뭐 욕설에다가 저질 트위터리안들이에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다들 잘 아는 수영과 동주 이 트윗을 보면은 뭐 대충 하나 아무거나 가져왔는데 완전 수준 이하의 트윗이잖아요. 딱 보면은 검찰이 곤혹스럽게 뭐 있어 재명이가 개소리 씨 부리면 꺼지라고 하면 될 것을 완전히 이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키드갱 이거 뭐 유명하죠. 저 신문에 한번 나갔다 오는데 분당 경찰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찌빨놈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는 그동안 검찰과 협의를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음. 친형 강제 입원권은 분당 보건소 정신병원 찌자택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완전 저질 트윗이니까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극문 저 사기꾼 집단에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거 수준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 점내 얘도 아주 유명한 애인데 신문에도 한번 나왔다네요.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지난번에 뭐 김부선 얘기했던 점 얘기 이런 거 계속 점 찍고 다니는 애고 그 뭐 형 강제 입원 뭐 이런 거 이건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구속감이에요.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사실 확인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사실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뭐 오로지 목표는 이재명 끌어내리기니까. 네, 다음은 하루 종일 트위터에서 이재명 까고 있는 트위터리안입니다. 장신중이라고 이분은 얼굴까지 내놓고 이재명을 하루 종일 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재명 경찰 지휘부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사에 났었죠.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글을 쓴 건데요. 이재명 아무리 후달려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쓰길.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이런 모순적 표현이 무슨 뜻? 분당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발부한 사건을 글장난으로 감출 수 없음.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완전히 이 강제 입원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글을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뭐 좀 글 좀 쓴다는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이러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 신문 내용에 보면은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단 절차 진행을 요 말의 뜻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그 대면 절차를 하기까지 진행이 이 밑에 보시면 1, 2, 3, 4, 5 있죠. 보면 1번에 지금 그 절차를 보면 가족들이 전문기관에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의뢰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남시에다가 이 사람은 진단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이제 그 서류를 보내요. 성남시에다가.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걸 받았으니 그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냥 서류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게 정신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전문기관이 이제 서류상으로만 이제 의뢰를 해요. 그럼 무조건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이제 회신이 와서 서류상으로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그 대면 진단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회신이 오는 거예요. 4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님을 진단받기 위해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면 진단인데 그 대면 진단은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은 이제 강제 대면 진단이에요. 이게 왜 그 환자들이 보통 자기 발로 안 가니까 그 강제 대면 진단을 할 수 있게 그 권한이 성남시에 주어진 거죠. 법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 뒤에 자료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4번 대면 진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중단했다는 얘기죠. 그 이재명은 4번까지 강제 대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되었지만 5번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글을 쓰질 말아야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써놓고 똥파리들 다 달라붙게 해가지고 난동 부리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사람이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장신중 씨, 글 좀 잘 쓰세요. 네, 다음은 하루 종일 이재명 까고 있는 금문 똑팔인데요. 이건 완전히 허위 사실에다가 모독, 명예훼손 정도 수준으로 글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얼굴까지 지금 드러내놓고 글을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런 내용을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볼게요. 이재명이 비열한 놈, 직권남용, 더러운 개인비리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뜻이네. 이건 뭐 고소할 정도가 되네요. 그 내용이. 그리고 또 보면 바람 피운 것 같아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이렇게 쓰는데 정말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마리아 씨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지금 남겨주는데 앞으로 이런 글 남기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이 동영상이 영원히 남는 건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걸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정확한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본인 생각을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없는 사실을 띄워놓고서 선동하지 말고. 알았죠 마리아 씨. 그리고 김채원이라는 이 사람 완전 욕설을 그냥 써놨는데 진짜 이런 글은 이 극문 똥파리들한테 정말 많아요. 이런 트윗이 완전 쓰레기 트윗이 엄청 이건 완전 그냥 쓰레기 트윗이지. 그럼 본인이 쓰레기인데 뭐 이 새끼 진짜 개쓰레기 뭐 이렇게 쓰네. 본인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네. 이러지 마세요 김채원 씨. 네,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은 부인과 딸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표를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요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지금 다 있어요. 이 길게 다 날짜별로 다 있으니까 그거 자세하게 보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재명은 전문 정신의료기관에 대면 진단을 하려면은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대면 진단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절차를 이제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중단을 했고, 그러고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국 부인하고 딸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죠. 사인까지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에, 동영상에 보면은 그 자료도 다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려면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